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신호 9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엑소의 노래 중독에서는 사랑을 중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킨 나,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는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답니다. 러트거스 대학교의 헬렌 피셔 교수는 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연애를 시작한 남녀의 뇌를 MRI로 촬영해 봤습니다. 사람의 뇌 사진을 들여다보던 피셔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가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게 생겼던 거예요. 도박에서 큰 돈을 땄거나 마약할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도파민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전율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데 이 강렬한 느낌이 우리를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뇌는 사랑에 빠졌을 때도 도파민을 마구 뿜어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애인에게 중독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천국 같은 너, 긴긴 이 덫은 아름다워. 노래 가사에 나오는 긴긴 덫처럼 사랑의 중독성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 데는 도파민과 함께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뿜어내거든요. 옥시토신은 사랑에 빠진 사람과 더 오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파민이 순간의 쾌감을 안겨준다면 옥시토신은 그 쾌감을 친밀감과 호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이나 사랑을 중독에 비유한 가사에 모두 이런 과학적인 통찰이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을 잘 관찰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신호 9가지. 심리학자들도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하버드 대학의 직 루빈 교수가 사랑에 빠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밝혀냈는데요. 과연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 번째, 성적 매력을 느낀다. 사랑과 좋아함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에요. 손잡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어쩜 저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 있나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고 다들 뭐 잘 아시죠? 두 번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약속 장소를 잡을 때 배려하거나 데이트 코스를 성심성의껏 짜거나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등 자신의 온갖 노력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 번째, 강한 소유욕을 느낀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이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되길 원해요. 다른 사람은 발 디딜 틈 없이 둘의 사이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죠.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을 찾지 못한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정신질환 같은 건데요. 일단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어도 오히려 나니까 품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한 콩깍지가 심면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남친보다 멋지고 능력있고 잘생긴 남자가 있겠지만 그녀 눈에는 당신이 가장 멋져 보이고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는 변우석보다 멋있어. 내 여자친구는 고윤정보다 예뻐. 사랑에 빠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요. 정말 황당하죠? 심리학자는 이것을 콩깍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의 브리타니 솔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평균적으로 당사자보다는 45%, 친한 친구보다는 20% 정도 연인의 외모를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신 사람들도 자신이 콩깍지가 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상대방의 외모가 어느 수준인지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콩깍지가 신 사람들이 사랑에 완전히 미친 나머지 자신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고윤정, 변우석처럼 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정상이었어요. 남의 눈에는 고윤정, 변우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여전히 연인이 고윤정, 변우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즉, 콩깍지가 신 그녀 눈에는 남자친구가 최고로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푹 빠진 여자에겐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겠죠? 5번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방과 꼭 붙어 있고 싶어 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자꾸만 떠올리죠. 만약 둘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아주 큰 상실감을 느낄 거예요. 6번째, 안 하던 짓을 한다.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평소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천하의 집순이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죽치고 있다면 그녀는 사랑에 빠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안 하던 일에 도전하거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게 뭔지 나도 알고 싶고 상대방이 자주 하는 거라면 그게 뭐든 같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관심도 없던 클래식을 들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을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확장이라는 쉽게 말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 세상이 아름답고 마냥 행복할 것만 같죠?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사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소보다 38% 높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신경 쓰이는 게 많기 때문인데요. 새 학기에 친구 사귈 때나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면 눈치도 보고 밀당도 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늘 긴장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이렇게 힘든 거랍니다. 8번째, 자꾸 기대한다. 여자는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뭐든 챙겨주고 해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도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락을 더 자주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해주길 바라죠.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콘소르시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요. 사랑에 빠지면 시간도 내고 밥도 사주고 과제도 도와주고 감정과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 자식이 아니고서야 대가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날 향한 환한 미소, 이렇게 작은 신호만 받아도 큰 보상이 되거든요. 9번째, 배려하고 희생한다. 오랫동안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려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립대학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 생각은 달랐어요. 치알디니 교수는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9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 지인, 친한 친구 혹은 형제 자매가 오늘 밤 당장 쫓겨난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안 도와줄래요. 같이 집을 알아봐 줄래요. 집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재워줄래요. 원하는 만큼 우리 집에서 머물도록 할 거예요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했죠. 치알디니 교수는 이 데이터를 통해 상대방과 어떤 관계일 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언뜻 분석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이 이타적인 행동의 결정적인 요인 같았어요.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동정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치알디니 교수는 이 현상의 이면에 더 근본적인 요인이 숨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바로 일체감이었죠. 일체감은 심리적으로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치알디니 교수는 사람들이 상대방과 일체감이 높을수록 더 쉽게 희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결국 공감이나 연민은 관계의 일체감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체감이었던 셈이죠. 내 상황이 힘든데도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연인을 보면 날 사랑하긴 하는지 고민하게 되죠. 치알디니 교수는 연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단지 사랑이 부족하거나 성격 탓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두 사람 사이에 일체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체감은 단순히 서로 많이 좋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함께하며 서로에게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 두 사람은 심리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면 연인을 위해 행동하는 게 나를 위해 행동하는 것만큼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항상 당신의 입장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연인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당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 된 거니까요. 그녀를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신호 9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신호 9가지. 첫 번째, 성적 매력을 느낀다. 두 번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강한 소유욕을 느낀다.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을 찾지 못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여섯 번째, 안 하던 짓을 한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덟 번째, 자꾸 기대한다. 아홉 번째, 배려하고 희생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